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피해자들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주로 중마동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잇따랐는데 광양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황순원 씨. 이른 새벽 출근한 뒤 오후 2시가 돼야 집에 돌아옵니다. 온전히 쉴 공간이어야 하지만 집 안에 있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집주인인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7월 10일자에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집주인에게 3개월 전부터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도 돌아오지도 않고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은 9천만 원. 황 씨는 만기가 다가옴에도 임대사업자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 의도가 짙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돌아온 답변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온 답변이 자기네 로펌 사무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취하라. 피해를 본 사람은 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같은 층 다른 집. 법원 경매를 알리는 고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 지난달 승소했습니다. 최근 황 씨는 경찰에 임대사업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고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여수 양식장 피해 어류가 16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지난 22일부터 여수시 남면과 삼산면 일대 양식장에서 폐사한 어류는 모두 162만 8천여 마리로 피해 금액만 27억 9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양식 어가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고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에 의뢰해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100일 동안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와 어업관리단, 해경 등과 함께 일본 수산물 유통 판매업체 374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193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남 지역에서 김 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로 김 소비가 줄지 않을까 어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60여 명이 김양식을 하고 있는 해남군 송지면의 한 마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김양식을 앞두고 어민들이 그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후 아직은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김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 전에도 이게 김 물린 가격이 30년째 그대로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데 저 후쿠시마 방류하면 더 떨어지죠. 그날에도 이게 소비자들이 김을 많이 안 먹는데 최근 2년 동안 연이어 찾아온 김 황백화 현상으로 김 수확의 차질을 빚었던 어민들. 또 가업을 잇기 위해 기여했던 젊은 청년들까지 김 소비 위축 걱정에 김 양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을 시작하는데 어민들이 진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김을 과연 해야 되는가? 정부는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7,400억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없애고 어민들의 생계 걱정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이 추천한 9명을 박람회장 사후 활용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등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광주지방조달청과 함께 글로컬 대학 30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대와 광주지방조달청은 지역 우수 강소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컬 대학 30 사업 추진에 상호 협조할 예정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해 지역과 동반 성장할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부의 사업입니다. 얼마 전 여수 마레터널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 벽과 충돌해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만취해 신고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의 빠른 초동 조치 덕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밤 10시 20분쯤 여수 마레터널 안 승용차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32살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벽과 충돌했는데 그 충격으로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소화기부터 들고 달려갑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가 다 떨어지자 이곳 소화전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조금 뒤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2차 피해 없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을 보자마자 시민의 안전이 우선 중요했고 경찰관으로서 다른 시민을 구하고 일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당시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고 신고도 운전자가 아닌 터널 안 CCTV를 지켜보던 도로관리사업소 측과 일반 시민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30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도 형사수사하고 술 드신 개인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은 아차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여수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 인근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임금 단체 협상에서 갈등을 빚은 포스코 사내하청 포트엘 노사가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제24차 임금 교섭을 개최하고 지난해분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 타결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차가 컸던 보직자 용퇴 문제도 규정에 따라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총파업과 직장 폐쇄를 이어오다가 이번 달 초 파업을 중단하고 집중 교섭을 시작하면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주말 광양 전어축제에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망덕포구 일대에서 열린 전어축제에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각종 체험 행사들을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제에 선보인 전어 요리에 1만 원 할인을 적용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오송의 한 지하차도가 범람한 하천에 침수되면서 1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허술한 제방 관리로 제방이 무너져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수천 톤에서 수억 톤에 이르는 농업용수를 담고 있는 저수지 역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경기도 이천입니다. 농업용수 6만여 톤을 담고 있던 저수지가 텅 비었습니다. 흙을 쌓아 만든 10m 높이의 제방이 계속되는 폭우에 붕괴된 겁니다. 터져나온 물이 인근 민가를 덮쳐 수십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제11호 태풍 흰남노 때는 경북 경주의 저수지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한 저수지는 제방 바깥쪽인 하류 사면이 절반쯤 파였고 다른 저수지는 물이 빠져나가는 방수로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제방이 조금 더 쓸렸다면 물이 쏟아져 내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준공한 지 50년이 넘은 저수지입니다. 전남 지역의 저수지는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준공한 지 70년이 넘은 나주 동강면의 백연 저수지입니다. 물 4만 7천 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제방이 군데군데 내려앉아 집안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물길을 정하는 수문은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가 넘칠 경우 이곳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금이가 있고 움푹 패인 곳도 있습니다. 안전등급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인데 4년째 등급이 그대로입니다. 전국에 이 같은 D등급 저수지는 640곳, 그보다 낮은 2등급은 52곳이 있습니다. 사용 연수로 보면 50년 이상 된 곳이 14,000곳으로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저수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저수지가 붕괴되면 일시에 대량의 이제 물이 하류로 이제 하천을 통해서 방류되면서 하류 주민들의 이제 침수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명 피해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마다 저수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을 살피고 있고 안전등급이 보통 수준인 C등급 이상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우선순위로 저수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까지 내리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노후한 저수지가 시한폭탄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은 국비 8조 6천억 원이 반영돼 3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조 6천억 원에는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건의해왔던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등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에 필요한 SOC 사업뿐 아니라 전남의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 47건의 예산도 다수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2개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전국체전 성공기원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안전과 교통, 친절, 바가지요금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전남도와 시군은 개폐 회식 등 관람객의 다중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화봉송로 주변 하천 등을 정비하기로 했으며 테러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가끔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50mm에서 120mm로 많게는 1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8시 22분, 간조 시각은 오전 2시 28분입니다.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 고흥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해 선거 캠프 사무장 등 8명에게 총 3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고흥군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